안녕하십니까. 에덴셀의 이강우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 조현병 환우의 경우인데 조금 개인별로 유전적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치유 기간이 길어진 사례, 물론 완치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만은 이후에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약간 특이한 치유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완치 사례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우의 병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장모영 양인데 2019년 5월 달에 27세 때 에덴셀에 처음 방문 상담을 하였습니다. 병력은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의 강박증과 피해망상이 있었는데 그런대로 힘들게 학교를 그런대로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우울감과 피해망상, 강박증상 등의 증상이 졸업 후에 더 심해져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조현병인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그 당시에 아빌리파이 10mg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였는데 증상 개선이 별로 없어 양용량을 계속 올리는 중에 에덴셀에 상담하러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셀에 상담을 마치고 영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제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영양학적인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야기의 핵심을 설명드려도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면 완치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들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해보고 난 뒤에 영양검사를 하고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 워낙 요즘 상술이 발달한 시대라서 자칫하면 장사 속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에덴셀 멘토그룹에 있는 분들이 10여 년, 15년씩 고생한 분들이 완치된 사례를 듣고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부부간에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증언을 다 들어보고 그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 사람과 정말 밝은 모습으로 일상생활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난 연후에야 우리 에덴셀 이제 적용해서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에덴셀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영양검사를 합니다. 영양검사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무척 비싼 편이죠. 사실은 그것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회사가 커지면 이것을 어때 검사라도 보험을 처리하고 좀 더 의학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면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으면 영양검사와 정말 영양분이 부족한 것을 사서 먹는 것은 뭐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표준적인 영양제를 만들어서 의료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양분이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걸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러려면 정말 좋은 의학 선진국, K의학 선진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일도 사실 앞장서서 미리 많은 그 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세워버렸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분 매사 거의 대부분이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게 긴가민가 특히 의학에서는 더욱더 많은 그 상업적인 의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에덴셀 미토콘요법이 미심 찍으시면 완치된 사람들과 완치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고 면담을 해보신 후에 에덴셀 요법을 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아마도 주류 의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카메라가 없어졌죠. 필름 카메라가 없어졌죠. 필름 카메라가 지금 주류가 아니죠.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 동영상도 찍고, 지금도 제가 노트북 하나로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의학도 아무래도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의 구조가 밝혀지고 유전자가 명령하는 합성을 명령하는 단백질의 분자 구조가 다 밝혀지고 그 단백질 분자 구조를 만들려면 그 안에 부품 영양분이 몇 개가 얼마가 수량까지 지금 비율로서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많은 단백질의 분자 구조가 밝혀지고 조성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학도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인공지능이나 또는 분석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분자 구조의 규명하는 분자 구조를 신속히 규명하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의학의 패러다임도 반드시 자연치유의학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영양요법에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회사가 성장하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로 방향이 샜습니다. 어쨌든 이 장 모양은 저희 에덴셀에 상담을 했을 때에 다시 요약한 병력 기록을 보겠습니다. 주된 질병 증상은 우울감과 피해망상, 그리고 정신병적인 음성증상, 남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러한 피해망상을 기초로 해서 남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고 남들 눈치를 보고 주눅들고 마치 우울증처럼 보이는 그런 음성증상이 주된 증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양검사를 실시하고 에덴셀 미토콘디오법의 영양처방을 복용 후에 2개월 뒤에 병원에서는 이 아빌리파이가 잘 반응하지 않으니까 정신과 약물을 솔리안이라는 약물, 솔리안 200mg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영양요법을 하고 솔리안 200mg로 바꾸고 나니까 2 내지 4개월 정도 사이에 정상 개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뒤부터는 병원 약물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정상 개선이 되면 따라서 약물 감량을 에덴셀에서 조언하고 병원 측에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적절히 약을 감량해주고 마지막에는 환우와 환우 보호자가 본인들이 알아서 약물을 조금씩 소량하여 조금씩 감량하여 나아갔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의 통계상 대략 4 내지 6개월마다 정상이 아주 정상적으로 정상이 개선되었을 때 4 내지 6개월마다 약 10 내지 15%씩 주된 약을 감량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본인들이 알아서 소량씩 감량하였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환우가 약물을 감량해서 2024년 올해 1월 달에 병원 약물을 모두 중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하였고 약을 중단한 지 지금 7개월이 경과하고 있는데 아무런 정상 없이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우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달에 저희에게 방문을 해서 영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환우에게 특징적인 것은 좀 특이하게 페리틴이 물론 페리틴이 낮은 환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페리틴과 셀룰로플라즈민이 함께 낮아져 있었습니다. 페리틴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포가 만들어내는 철 저장 단백질입니다. 셀룰로플라즈민은 간에서만 합성되는 구리원자 6개 구리원자 알갱이 6개를 택배 상자에 담아서 보내주는 구리 운반 단백질입니다. 간에서 합성되는 구리 운반 단백질인데 16.5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건강인에 비해서 약 한 4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페리틴도 역시 건강인에 비해서 한
이걸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한 70, 60, 80,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7, 80%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페리틴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병이든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리틴은 해독 기능과 에너지 생산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생리를 하는 여성은 페리틴이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신경정신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뇌가 전체 산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하기 때문에 철분은 산소와 같이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분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헤모글로빈만 상상하고 빈혈만 상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철분은 많은 해독 단백질의 기초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 들어가는 분자 기계 장치로서의 분자적인 부품입니다. 그러므로 페리틴이 모자라면, 철분이 이렇게 84로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세포가 페리틴이라는 철 저장 단백질을 일일이 만들어서 세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그 안에 이 페리틴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게 되면 우리 몸이 비상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뇌가 비상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검사 결과에서 구리도 이 장 모양이 69로 불충분한 결핍에 가까운 불충분증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볼 때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몸이 비상모드로 가고, 덩달아서 뇌도 비상모드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모자라는 구역의 뇌세포든 그것이 간세포든 그것이 콩팥세포든 모자라는 구역에 페리틴이 적게 된다면, 또는 셀룰로플라즈민이 적게 공급된다면, 구리가 적게 공급된다면 그 세포들의 에너지 생산 기능이나 해독 기능은 생명의 본질로서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기능들인데, 그것이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불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 모양이 페리틴이 14가 나왔고, 이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뇌가 비상모드로 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식사지침을 드리고, 역시 개인 맞춤형 영양보충요법으로서 페리틴을 올리는 영양요법, 셀룰로플라즈민을 정상화하는 영양요법, 또 구리를 올리는 영양요법, 그 외에 또 불활성화된, 사실은 이것만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활성화되어 있는 뇌 조직에 필요한 단백질성 영양소, 당단백질성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덴셀 미토콘요법입니다. 모자라는 것만 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6개월 동안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적용했더니, 그로부터 6개월 뒤에 페리틴은 50일로 성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더 올라와야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약물이 듣게 되고, 병원 약물이 듣게 되고 정상이 호전이 되고, 정상이 호전됨에 따라서 약물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약의 부작용들이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셀룰로플라즈민도 16.5에서 18.2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구리도 69에서 80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 내지 6개월, 7개월마다 이렇게 검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에덴셀 미토콘요법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말이죠. 페리틴이 47로 내려갔다가 48로 답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처음 시작한 에덴셀 요법을 시작한 2년 만에, 20년도에 시작하는 2년 만에 7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모든 세포들의 페리틴 합성 능력과 관련되는 유전자의 활성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사이에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영양요법으로 모든 세포에 페리틴이라는 단백질을, 철 저장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을 위시한 30가지 영양소, 즉 아미노산 21가지, 8가지 당질 영양소들이 모든 세포 안에 골고루 충분히 조달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셀룰로플라즈민은 중간에 정상이 좋아지면서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다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생산량이 늘어나도 온몸에 37조 개의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소비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혈중 농도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약간 소비가 증가되어서 이렇게 중간에 구리도 역시 같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약물을 줄여갈 수 있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올 1월 달에 마지막 검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페리틴이 79로 가장 많이 높게 올라와서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잘 유지가 되면은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식사 지침을 저희가 잘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소 구매해서 먹는 영양소의 양은 줄여갑니다. 어떻게 하면 셀룰로플라즈민을 잘 합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페리틴을 잘 합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식사 지침을, 독이 없는 식사 지침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1월 달에 이 검사를 마지막으로 병원약을 모두 폐약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약을 완전히 중단하고 난 뒤에 이 검사 지침에 따라서 식사 지침을 에덴셀 식사 지침을 개인 맞춤형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드리고 이제 영양제를 많이 줄여서 약 유지 관리가 되도록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제 곧 에덴셀 미토콘조법의 개인 맞춤형 영양요법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 2개월 뒤에 철저히 마지막 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잘 관리가 되도록 몇 가지 미네랄 제제나 아미노산 제제나 몇 가지 핵산이 좀 들어있는 어떤 영양제들을 사서 먹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사례는 이 장 모양의 사례는 좀 더 지금 2020년에 5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024년 지금 7월 달입니다. 약 4년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런 데에는 그만한 개인별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페리틴과 셀룰로플라즈민, 뭐 구리, 망간, 네, 지금 망간도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도 조금 더 불안정하게 흡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유전적인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망간이나 이런 구리나 미네랄이라는 것은 무조건 공급한다고 추가로 투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장점막의 세포막에 또 각 세포막에 혈관 세포막에 간 세포막에 이가 이온 금속 이온 통로라는 출입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출입문 단백질들이 활성화돼서 숫자가 많아져야 몸의 제고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장 단백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장을 해줘야 이 농도가 올라가는데 그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적 특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에덴셀 미토콘조법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환자는 다른 사람보다 한 1년 정도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음성 증상이 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치유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상 에덴셀 요법의 임상 영양요법의 치유 사례들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특이한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어떤 특이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 치유 사례를 또 공유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구리 흡수를 굉장히 못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아연 흡수가 잘 안 되는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천 건을 조사하면서 그런 집안의 내력들을 가족들별로 그 검사를 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질병의 가족력보다 사실은 영양소의 어떤 흡수와 저장 운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에든 북에든
가족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빠가 구리가 모자라면 아들, 딸들도 구리가 모자라는, 구리 결핍이 늘 있는, 구리 흡수력이 충분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도 그렇고 미네랄 부분에 각종 영양소별로 그러한 것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런 패턴들이 발견됨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유전적 특성이 강한 집안의 사람들이, 집안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이런 정신병이나 어떤 뭐 신부전이나 이런 만성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영양학적인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에도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두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